도입 중고 럭셔리 SUV 시장에 숨어있는 진짜 보석들. 지금 중고차 매장 한쪽에는 가격표를 보면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질 정도의 럭셔리 SUV 6대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예전에 신차로 출고될 때는 6만 달러, 7만 달러, 심지어 9만 달러까지 하던 차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 옆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독일 브랜드라는 이유 하나로, 3년 보증이 남아있다는 이유 하나로 엔진룸 안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은 차를 할부로 사러 가는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낡아 빠진 코롤라부터 10만 달러가 넘는 레인지로버까지 별의별 차를 다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리프트 위에 올려본 차들 중 가장 튼튼하고 가장 과하게 설계됐고 가장 제대로 만들어진 차들 중 일부가 지금 원래 가격의 30%에서 35% 수준에 팔리고 있는데도 완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6만 달러짜리 SUV가 2만 2천 달러로 떨어진다고 해서 엔진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구동계가 갑자기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차의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건 브랜드에 대한 인식, 등록증에 적힌 연식, 그리고 실제로는 거의 쓰지도 않는 몇 가지 실내 옵션뿐입니다. 기계적인 핵심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고를 줄 아는 사람에게는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6모델을 모두 고객들에게 직접 추천해 봤고 실제로 전부 정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시장이 이 차들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번은 제가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줄 때 가장 자주 꺼내는 차입니다. 1번은 지난 3년 동안 제 의견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했던 차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1번은 지금 미국 중고 럭셔리 SUV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모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TOP1 인피니티 QX8 메이 2014년부터 2019년식 2년 전 차를 정말 많이 타는 50대 중반의 한 건설업자가 제 정비소에 왔습니다. 그는 쉐보레 서버번과 토요타 세코이아를 비교하고 있었지만 둘 다 가격이 너무 부담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Q8 빅스 8식은 생각해 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그거 돈 먹는 하마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정비소 뒤쪽으로 데려가 제가 18개월 동안 개인 짐차처럼 쓰던 QX8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행거리 18만 7천 마일, 엔진 원래 것, 변속기 원래 것. 제가 그 차에 쓴 가장 큰 비용은 타이어 한 세트와 앞브레이크 작업이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QX8에 대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보닛 아래에 들어간 5.16리터 VK50 지오바비디 V8 엔진은 닛산 아르마다, 닛산 페트롤, 닛산 타이탄에 들어가는 엔진과 같은 기본 구조를 공유합니다. 자연흡기 방식이고 타이밍 체인을 쓰는 V5입니다. 닛산이 2004년부터 계속 다듬어 온 엔진입니다. 고장날 터보도 없고 새어나갈 인터쿨러도 없습니다. 크고 묵직하게 숨쉬는 V크론, 오래 달리도록 설계된 엔진입니다. 정비사들은 이 엔진이 내부 부품을 그대로 유지한 채 25만 마일까지 달린 사례를 자주 봅니다. 이 엔진은 양산차에 들어간 V8 중에서도 손꼽히게 튼튼한 축에 들어갑니다. 함께 물린 7단 자동 변속기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검증된 물건입니다. 제대로 관리된 QX8심에서 저는 이 변속기를 교체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을 보면 놀랄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9만 마일의 2016년식 QX8짐은 대략 2만 9천 달러에서 3만 4천 달러 사이에 있습니다. 이 차는 신차 가격이 7만 2천 달러에서 8만 5천 달러였습니다. 단지 그릴에 캐딜락이나 링컨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7만 2천 달러짜리 대형 SUV를 3만 달러에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가치입니다. 차를 볼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오일캡을 열고 마요네즈 같은 색의 찌꺼기가 있는지 보세요. 그런 것이 보이면 냉각수가 섞였다는 뜻이고 그 차는 그냥 지나쳐야 합니다. 둘째, 고속도로 속도까지 올린 뒤 시속 60마일 정도에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세요. 떨림이나 맥동이 느껴지면 디스크가 휘었다는 뜻입니다. 수리비는 약 600달러 정도이고 가격 협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륜 구동을 켜고 모든 모드를 테스트하세요. 저속 기어에서 갈리는 소리나 반응 지연이 있다면 트랜스퍼 케이스 액추에이터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겁니다.
수리비는 약 $400 정도지만 이 역시 가격을 낮출 이유가 됩니다. QX80은 풀사이즈 SUV의 능력과 성인이 앉을 수 있는 3열 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는 차입니다. 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할부로 사지 않고도 말입니다. 7명을 태우고 장거리 여행을 자주 다닌다면 이 차가 바로 당신이 찾던 물건입니다. 토프2 링컨 내비게이터 2015년부터 2017년식 자동차 마니아들은 내비게이터를 자주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똑똑한 구매자는 $21,000에 하나를 사서 별 생각 없이 20만 마일까지 탑니다. 이 모델에 들어간 3.5리터 에코부스트 V6는 380마력을 냅니다. 기본적인 엔진 구조는 포드 F55이죠. 랩터에 들어가는 엔진과 같은 계열입니다. 트윈터보 방식의 강제 흡기 엔진이고 맞습니다. 터보가 있다는 건 구조가 더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포드는 이 엔진을 2009년부터 개발해왔고 2012-15년형 내비게이터가 출시될 즈음에는 초기에 있던 문제들을 상당 부분 정리해둔 상태였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흡기 밸브의 카본 축적입니다. 직분사 엔진은 연료가 밸브를 씻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6만 마일마다 약 $200짜리 월러 블라스팅 청소를 해주면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진짜 이야기는 감가상각입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2011년식 링컨 내비게이터 리저브는 신차 출고가가 $80,000였습니다. 지금은 같은 차를 $24,000에서 $29,000에 찾을 수 있습니다. 가죽은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파노라마 루프는 여전히 열립니다. 마사지 시트는 여전히 마사지를 해줍니다. 럭셔리 경험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2018년에 완전히 새로워진 내비게이터가 등장했고 그 순간 이전 세대가 구매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사실뿐입니다. 가장 먼저 에어 서스펜션을 확인하세요. 2015년식과 2016년식 일부 내비게이터는 지속 제어식 댐핑 서스펜션에서 뒤쪽 에어 누출이 생기기도 합니다. 밤새 차를 세워둔 뒤 뒤쪽이 내려앉아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컴프레서 교체 비용은 약 $700입니다. 그만큼 가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세요. 둘째, 전자장비를 모두 확인하세요. 싱스렛 인포테인먼트는 빠르게 반응해야 하고 시동 직후 검은 화면이 뜨면 안 됩니다. 느리거나 멈춘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모듈 교체가 필요합니다. 셋째, 전동 사이드 스텝을 보세요. 이 차의 전동식 러닝보드는 모터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문을 열 때 갈리는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이세요. 내비게이터는 말도 안 되는 할인 가격으로 미국식 풀사이즈 럭셔리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차입니다. 크고 당당하며 진짜 편안한 SUV를 타고 어딘가에 도착하고 싶지만 매달 나가는 할부금 때문에 식은땀 흘리고 싶지는 않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텁스싱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2015년부터 2020년식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저는 에스컬레이드는 피하라고 했을 겁니다. 이전 세대들은 이 이름에 복잡한 평판을 남길 만큼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의 5세대 에스컬레이드는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그리고 보닛 아래의 엔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6.2리터 L8을 일시는 V8은 정말로 미국에서 만든 엔진 중 손꼽히게 좋은 엔진입니다. 420마력, 자연흡기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연료를 아끼기 위해 4개의 실린더를 끄는 AFM이라는 액티브 연료 관리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 AFM 시스템이 주의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일부 오너들은 AFM이 작동하는 실린더 쪽 립터 고장을 겪었습니다. 해결책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립정비소에서 AFM 삭제 키트와 튜닝을 하면 약 $1,200 정도가 듭니다. 구매 직후 이 작업을 해두면 사실상 엔진을 훨씬 더 든든하게 만들어 놓는 셈입니다. 이체 들어가는 81600 자동 변속기는 훌륭합니다. 제대로 관리된 차량에서는 20만 마일을 넘겨도 문제없이 달리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2017년식 에스컬레이드 ESV 프리미엄의 신차 가격은 $95,000였습니다. 지금은 그 차를 $38,000에서 $46,000에 살 수 있습니다. 3열 SUV,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 보스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6.2리터 V8을 신형 토요타 하이랜더 기본형보다 낮은 가격에 가져가는 겁니다. 구매 전에는 AFM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오너 포럼을 찾아보고 VIN을 확인해 AFM 삭제 작업이 이미 되어 있는지 보세요. 되어 있다면 좋은 점수입니다. 안 되어 있다면 $1,200를 제한 가격에 반영하세요. 거친 노면을 달리며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도 점검해야 합니다. 느낌은 단단하게 제어되어야지 서스펜션이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요철을 넘을 때 덜컹거림이 있다면 쇼크 업소버가 망가져가는 겁니다. 한쪽당 약 $400이니 강하게 협상하세요. 선루프 실도 확인하세요. 2015년부터 2017년식 일부 모델은 파노라마 루프 뒤쪽 패널 주변에서 작은 누수가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3열 위쪽 천장 내장재에 얼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탑4 볼보 XC 2016년부터 2019년식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볼보 수리비 비싸고 복잡한 차.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정비소와 제가 아는 다른 정비소들에 들어온 2세대 XC90의 수리 이력을 2년 동안 추적해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식 XC90에 들어간 드라이브 E T6 파워트레인은 2.0리터 4기통 엔진에 터보차저와 슈퍼차저가 모두 달린 구조이고 3열상 마력을 냅니다. 종이 위에서 보면 엔지니어의 악몽이 곧 현실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볼보가 2.0리터 엔진에 체급 이상의 일을 시켜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부 부품을 아주 튼튼하게 설계했습니다. 쇼플록은 견고합니다. 슈퍼차저는 저회전 토크를 담당하고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면 터보가 역할을 넘겨받습니다. 덕분에 두 시스템 모두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물린 아이신 8단 자동 변속기는 여러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내구성으로 알려진 검증된 변속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이 고장 날까요? 파노라마 선루프 실이 시간이 지나며 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 $300짜리 수리입니다.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BMW X5의 선루프 배수구가 막혀 실내 침수 피해로 $2,000가 나가는 것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타트 스톱 시스템을 보조하는 작은 12V 보조 배터리는 약 8만 마일 전후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부품값은 약 $180이고 작업 시간은 30분 정도입니다. 제가 이 차에서 가장 자주 보는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2018년식 X 칙셔밍 T6 인스크립션 풀옵션은 신차 가격이 $68,000였습니다. 지금은 같은 차가 $24,000에서 $31,000 사이입니다. 스칸디나비아식 실내 품질, 항공우주 엔지니어가 설계한 것처럼 편안한 시트,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뀐 것은 달력의 연도뿐입니다. 사륜 구동 모델은 앞 디퍼렌셜 C를 점검하세요. 주행거리가 높은 차량에서는 그 부분에 작은 누유가 흔하며 수리비는 약 $250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지만 가격 협상에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탑5 아큐라 MDX 2017년부터 2020년식 왜 어떤 정비사들은 조용히 럭셔리 SUV를 타고 다니는데 고객들은 독일 브랜드에 돈을 과하게 쓰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제가 항상 드는 예가 바로 이 차입니다. 아큐라 MDX는 정장을 입은 혼다 파일럿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보닛 아래의 3.5리터 J30 V6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다 엔진입니다. 자연 흡기, 타이밍 체인, 터보 없음, 불필요한 복잡함 없음. 혼다는 이 엔진 블록의 여러 변형을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이 엔진이 내부를 열지 않고 28만 마일까지 달리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SH 에킹바뉴디, 즉 슈퍼 핸들링 올 휠 드라이브는 아큐라가 진짜로 잘 만든 기술입니다. 단순히 네 바퀴에 힘을 보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코너를 돌 때 뒤쪽 양바퀴 사이의 토크를 능동적으로 배분해 이 3열 럭셔리 SUV가 웬만한 세단보다 더 잘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의외로 매우 튼튼합니다. 저는 MDX의 뒤 디퍼렌셜을 교체해 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혼다를 정비해온 사람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아큐라는 2017년에 MDX를 부분 변경하면서 2014년부터 2016년식에서 불만이 있던 9단 자동 변속기도 개선했습니다. 가장 정리된 구동계를 원한다면 2017년식 이후를 고르세요. 2018년식 MDX 어드밴스드 패키지는 신차 가격이 $52,000였습니다. 지금은 주행거리 8만 마일 이하의 차량을 $22,000에서 $27,000에 찾을 수 있습니다.
혼다의 신뢰성을 진짜 가죽, 10스피커 ELS 오디오 시스템, 거의 지붕 전체를 차지하는 선루프로 감싼 차를 웃돈 붙은 기본형 코롤라 가격에 사는 셈입니다. 차를 볼 때는 시동을 걸 때 계기판에 VTEM, 4 사륜구동, 경고등을 확인하세요. 잠깐 켜졌다가 꺼져야 정상입니다. 계속 켜져 있으면 뒤 디퍼렌셜 오일이 오래됐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약 180달러짜리 오일 교환으로 해결됩니다. 둘째, 열선과 통풍 시트를 모두 테스트하세요. 주행거리가 높은 일부 차량에서는 운전석 통풍 장치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정비 이력을 확인하세요. 혼다는 마인테넌스 마인더 시스템에 따라 정비 주기를 권장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비썸삼 서비스를 무시했다면 디퍼렌셜 오일들이 아직 원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차를 포기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계 디퍼렌셜의 오일 교환 비용으로 약 300달러를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27,000달러 이하로 중고 3열 럭셔리 SUV를 사서 10년 동안 타야 한다면 MDX는 반드시 후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1번은 아닙니다. 1번은 차체 아래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제가 잠시 멈춰서게 될 만큼 저평가된 모델입니다. 이런 정보가 여러분의 돈을 더 똑똑하게 쓰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꾸준히 올릴 것이고 어떤 것도 좋게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TRP6 렉서스 GX 하역축 이념은 10년부터 2019년식 GX4612 정확히 어떤 차인지 분명히 말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이 차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GX46은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 플랫폼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유엔 차량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지형을 달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현지 부품으로 다시 고쳐 쓰는 바로 그 플랫폼입니다. 이체 들어간 4.6리터 1GR 피부멜은 자연 흡기 방식이고 타이밍 체인을 사용하며 대부분의 엔진이라면 버티지 못할 조건에서도 달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2011년식 GX46식을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주행거리 31만 2천 마일, 원래 엔진 그대로였습니다. 오너는 5천 마일마다 오일을 갈았고 그냥 평범하게 운전했습니다. 31만 2천 마일을 달린 엔진의 정비 기록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건 럭셔리 브랜드니까 아마 토요타처럼 믿을 만하겠지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GX4610은 말 그대로 랜드크루저와 뼈대를 공유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에는 진짜 토센 잠금식 센터 디퍼렌셜이 들어갑니다. 서스펜션은 앞쪽 더블 위시본, 뒤쪽 솔리드 엑셀 구조입니다. 3년 동안 편하게 타라고 만든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버티라고 만든 구조입니다. 이 차의 6단 자동 변속기는 기록이 너무 깨끗해서 이야기하기가 거의 지루할 정도입니다. 18개월 전 부동산 중개인인 한 고객이 중고 BMW X5를 사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산은 31,000달러였습니다. 그녀는 럭셔리하고 믿을 수 있고 콜로라도 겨울을 문제없이 버틸 차를 원했습니다. 저는 2014년식 BMW X5 X드라이브 35의 주행거리 8만 5천 마일 차량의 평균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될지 보여줬습니다. 제가 말한 금액은 연간 1,200달러에서 1,800달러였습니다. 그것도 터보 엔진 N55의 돌발 고장이나 그 세대에서 흔한 에어, 서스펜션, 부품 문제가 생기기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다음 2015년식 렉서스 GX4660 럭셔리 주행거리 7만 8천 마일, 가격 3만 2,500달러짜리를 보여줬습니다. 예산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너무 오래돼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15분만 운전해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나흘 뒤 그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GX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표현은 이랬습니다. 뭔가 시스템을 속인 것 같은 기분이에요. 현재 GX460의 시장 가격은 이 차가 모두에게 너무 뻔한 선택지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2014년식 GX460 프리미엄 주행거리 8만 마일 정도의 차는 약 2만 9천 달러에서 3만 4천 달러입니다. 비슷한 주행거리의 2017년식 GX360은 3만 8천 달러에서 4만 4천 달러 정도입니다. 이 리스트의 다른 차들처럼 헐값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을 얻는지 생각해 보세요. 원래 제조사 권장 가격이 6만 5천 달러 수준이던 랜드크루저 프라도의 렉서스 실내, V8 엔진, 로우 레인지가 있는 진짜 사륜구동,
그리고 럭셔리 SUV 카테고리에서 거의 비교 대상이 없는 신뢰성 기록이 붙어 있는 겁니다. GX400 을 볼 때의 점검 목록은 이렇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하게 2010년식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리콜을 확인하세요. 토요타는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에 2010년식 GX460에 대해 이 리콜을 시행했습니다. 오래전에 조치된 문제지만 미아엔을 통해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저속으로 울퉁불퉁한 곳을 돌 때 앞 서스펜션에서 딸깍거리거나 툭툭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세요. 2014년 이전 일부 모델은 상부 볼 조인트가 마모될 수 있습니다. 휠 얼라인먼트 점검과 하체 검사는 약 $80면 충분하고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려줍니다. 셋째, 뒤 디퍼렌셜 잠금 장치를 테스트하세요. 안전한 장소에서 디퍼렌셜 록을 켜고 핸들을 돌린 상태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부드럽게 맞물리면 시스템이 건강한 겁니다. 지연이나 갈리는 소리가 있으면 포기하거나 액추에이터 수리비 $600를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넷째, 3열 시트 메커니즘을 확인하세요. 이 시트들은 앞으로 접히는데 주행거리가 높은 차에서는 잠금 레버가 가끔 뻑뻑해집니다. 큰 기계적 문제는 아니지만 3열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험하게 다뤄졌는지 보여줍니다. 누가 GX460을 사야 할까요? 차를 12년, 15년 가지고 있으면서 신경 쓰지 않고 타고 싶은 사람입니다. 진짜 겨울이 있고 진짜 지형이 있고 차가 고장 나면 실제로 곤란해지는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새 토요타 랜드크루저 가격이 $9만 달러인 것을 보고 대안을 찾는 사람입니다. GX460은 타협안이 아닙니다. 중고차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가죽 시트 달린 랜드크루저입니다. 그럼 누가 피해야 할까요? 도로 위에서 최대한 부드럽고 고립된 승차감을 원한다면 링컨 내비게이터의 에어 서스펜션이 더 푹신하게 느껴질 겁니다. 적재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면 GX460의 3열은 좁습니다. 성인 2명 또는 아이 4명 정도를 위한 3열이지 성인 6명을 넉넉히 태우는 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연비가 가장 중요하다면 4.6리터 V8은 도심 15마일, 고속도로 20마일 수준입니다. 아무도 연비 때문에 GX460을 사지 않습니다. 이 차는 도로 위에 다른 대부분 차보다 오래 버티기 위해 사는 차입니다. 아니 마무리, 시장이 놓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6대에 대한 결론은 간단합니다. 시장은 늘 실수를 합니다. QX80은 인피니티라는 이름 때문에 지나칩니다. 에스컬레이드는 15년 전 평판 때문에 무시합니다. XC90은 볼보의 복잡했던 과거 때문에 외면합니다. 그리고 GX60은 랜드크루저급 신뢰성이 $10만 넘는 새 채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시장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진짜 엔지니어링 기반, 실제 신뢰성 기록, 그리고 이 차들의 완성대에 비하면 모욕적일 만큼 낮은 가격을 가진 럭셔리 SUV 6대의 짧은 리스트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딜러가 3년 된 독일산 리스 반납 차량, 주행거리 6만 마일, 브레이크 오일 교환도 밀린 차를 추천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제가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말하는 중고 SUV들이 궁금하다면 매장에서는 싸게 보이지만 집 앞 주차장에 온 순간 돈 먹는 괴물이 되는 차들이 궁금하다면 그 영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비싼 실수를 막아줄 겁니다. 그게 진짜 리스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주세요. 무언가를 팔려는 사람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솔직한 진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똑똑하게 운전하고 차를 제대로 관리하세요. 그러면 차도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분석이 중고차 시장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딜러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기계적인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식에 투자하세요. 다음 자동차 보물은 이미 어딘가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